이제 저는 우리 과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고대 지구환경과 교회 현직 회장이에요. 윤성택 교수고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 과는 전통적으로 교회와 학교하고 사이의 관계가 가장 좋은 학과예요. 특성상 야외 가서 많이 같이 일도 하고 하면서 서로 많이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워낙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코비드니 뭐니 등등해서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교회 행사를 못 하다가 신년 할애식을 여기서 또 했었죠. 그때도 이제 학부생들이 좀 많이 왔었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 과거에 했던 체육 행사를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학과 건물도 이렇게 새로 생겼고 번듯한 좋은 공간도 있어서 우리 동문들께서 이제 졸업을, 학과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학생들이 많아요. 1969년도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해 나가신 여러 각계 각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사회생활까지 하셨던 분들이 벌써 굉장히 나이들이 이제 지긋해지셨단 말이에요. 사회 중추적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1년에 한 3번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지 2번씩 모시다가 살아왔던 길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면서 또 당부하는 말, 재미있는 스토리 뭐 이런 거를 엮어주는 이런 미팅을 이제 앞으로 갖기로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렇게 지구환경 포럼이라고 이름 붙였고 첫 번째 넘버 1 이래요. 오늘 2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우리 지질자원 쪽 지구환경과학 분야 중에서 국책연구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키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원장님으로 계신 이평구 원장님, 79학번이시죠? 네. 그래서 모셨고, 또 이제 2번째 분은 재밌는 스토리텔링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학과에 석사까지 마쳤죠. 이제 박사는 다른 학교에서 했지만, 그래서 85학번이죠. 85학번 전영식 박사. 그래서 이분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해가지고 요즘에 지질학과 사람의 삶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많이 글로 쓰고 계십니다. 어디죠? 그게? 브런치. 한번 찾아보면 돼요. 전영식 박사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 지금 60몇 번째 글 썼죠. 그래서 정말 보면 이게 지질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재밌는 거리가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재밌게 글을 쓰시고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게 경주의 빅 히스토리. 경주라고 하는 도시에 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원 이런 거를 지질학 관점에서 한번 사람의 삶과 인간의 관계, 지질의 관계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분 모셨습니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고요. 우리 이평구 원장님은 또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국제연구소 원장님이 이제 이런 자리에 오시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동원단에 요새 굉장히 바쁜 철에 오셨어요. 첫 번째 시작을 스타트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시간상 아마 일찍 강연을 하시고 자리를 떠나셔야 된다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평구 원장님, 79학번이세요. 그냥 가시네요. 뭐로 만지 여기서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79학번 이평구입니다. 그리고 현직은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고요. 사실 제가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석사 때까지 같이 됐나요? 최동수 선배님이 계신데 2학년 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최동수 선배님, 그 다음에 제 동기인데 먼저 좀 저기 좋은 곳을 간 제 김기영 박사, 그 다음에 또 전병구 씨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으로 한 4학년 내내 이렇게 지질학에 대해서
어떤 거 테마를 잡고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 사실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농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기 최동수 선배님이 농구를 잘해서 농구도 열심히 했고, 네, 켜졌습니다. 네, 켜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준비하려고 좀 준비해봤는데 지질 자원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저기 연구원이 뭘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현황을 먼저 제가 어디 뜨는데 그래도 기간 현황은 꼭 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내 환경과 그다음에 지질 분야의 최신 이슈 그다음에 키감의 중점 기술 개발 분야 그다음에 키감의 2050 제가 2030과 2050을 만들었어요. 키감의 미래 모습. 예, 그래서 올 1월 2일 날 직원들한테 우리 키감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간 현황은 뭐 아시겠지만 지질 조사를 가장 육상하고 해양에 지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통해서 그다음에 자원을 육상과 그다음에 해양의 자원을 갖다가 탐사 개발 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우리 연구원의 주고요. 그다음에 또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은 지질지의 문제, 그 다음에 CO2 지중 저장과 관련된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루고요. 기간은 1918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으니까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서 말하면은 한 70몇 년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원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말장난인데 그 희소 왜 희소를 뽑아내냐면 지금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여러분들 배터리 보시면은 리튬 배터리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여러분들 핸드폰에 리튬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이제 그 배터리를 어디다 쓰냐면 전기 자동차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 하면은 뭐가 핵심이냐? 엔진이죠. 엔진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희소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요게 들어가 있고 양극재로, 음극재는 흑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난리 중인 거 아시죠? 그죠? 요 5가지에 대해서 세계가 난리 중입니다. 그래서 희소를 잡았고 희소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무지향적인 희소 아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좀 드문 분야, 지질학 분야, 지구과학 분야 이 분야를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 고유 인물을 그래도 계속 지향해서 나가야 될 유일한 기관이다 하는 뜻에서 희소입니다. 발할 희자, 고소자. 그 다음에 기쁠 희자, 웃을 소자 해서 웃으면서 이항 연구를 하는데 사실 연구소라는 게 좀 딱딱하거든요. 예, 좀 산하 조직도 있고 그래갖고 좀 딱딱한데 전 직원이 좀 웃으면서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희소를 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아주 희소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는 우리 기관에 있는 기존의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재교육시켜서 세계적으로 희소한 그런 연구자로 육소시킬 수 있냐 하는 거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밝게 빛나는 곳일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이 25개 출연연 중에서 가장 빛나는 연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본부가 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저기 보시면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뭐 그게 그건데요. 별로 뭐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네?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게. 네, 나 마우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국토우주지질본부에 우주자원개발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로 가면 뭘 해야 되죠? 그리고 왜 가나요? 지금 현재 이미 미국과 소련은 1970년대 갔다 왔다 서로 경쟁하다 끝냈어요.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성주기 꽂고 러시아 기 다 꽂았거든요.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깃발 이미 중국 한번 꽂았고요. 우리가 가서 또 꽂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계 7번째가 되던 10번째가 되던 의미는 이미 퇴색됐어요. 그죠?
가야 되면 목적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달에 가는 목적이 바로 달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탐사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해서 자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화성에 갈 때 거기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화성 말고도 우주를 전체를 뻗어나갔을 때 그 우주 전체에 갈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거기서 하고 하는 것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는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주청이 어떻게 될 유럽은요 우주청이 어디 소속인지 아세요? 경제부 소속이에요. 산업자원부 소속이에요. 말하자면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정통부에 들어가 있죠. 근데 뭘 하겠다는 거? 기초? 이미 70년대 끝났거든요. 기초연구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이 한 516명, 533명 정원에 이번에 한 20몇 명 또 충원해서 채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1년 예산이 약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여기 본원이 대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 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 KSRS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동북아 아시아 전체의 핵 실험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설치했던 거를 우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질조사. 근데 지금은 디지털 매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핑 쪽으로 다 정리해서 거의 이제 완성된 게 있어서 이 디지털 매핑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서비스할 때가 곧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뭐 지질도 포함해서 일부 제조하고 있고요. 요즘 한창 지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층과 그다음에 지진 활성 단층 이거 추정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관계돼서 연구하신 분들 좋은 실적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전력 광물 자원 지금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해서 핵심 광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전력 광물 자원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탐사 기술 개발이 3D 모델링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3D 모델링 가서 3D 모델링에서 광산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해야지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절차를 전부 이제 3D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자원도 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석유, 가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가스 하이드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얼음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까지 조사하고 올해 우리 탐해 3호가 드디어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6월달에 진수식을 할 건데 2,000톤 규모거든요. 우리가요. 해양 탐사선이 해양 물리 탐사선입니다. 2,000톤 규모인데 6,900톤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세계에서 물리 탐사선은 가장 큰 겁니다. USGS도 물리 탐사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USGS에서는 우리 탐해 3호를 같이 해서 같이 뭐 아웃풋을 내자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오퍼가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학교에서 많이 연구를 할 거예요. CO2 어떻게 하죠?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언제 그 활용 기술을 개발해서 2030을 채우겠습니까? 이게 땅속에 묻어있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해서 군산 태적분지에 아마 이제 배가 가서 시추 작업을 3km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서해안이 좀 가장 안정화될 때 가서 시추를 3km까지 해서 3km면은 우리가 원하는 깊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CO2를 집어넣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리 탐사한 결과는 한 1억 톤 정도를 주입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가서 시추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얼마큼 CO2를 지중해에 저장할 수 있는지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인트로덕션에 좀 얘기했지만 배터리가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 NCM 배터리죠. NCM이 이제 별거 아니고요. 여기 L만 붙잡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해서 NCM이라고 다들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원소를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L을 뺐는데 뭐 보통 신문에서 NCM이라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리튬은 당연히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리튬, 철, 인산이면 LFP. 요거는 이제 LFP죠. 여기는 중국 위주입니다. 중국은 이게 지금 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다 생산하고 흑연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로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튼 우리나라는 NCM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최근에 LFP 쪽으로 가려고 기업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뭔가 느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양이거든요. 맨 이쪽이. 중국의 리튬은 전 세계 매정량의 13%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 1%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니켈 18%, 망간, 흑연만 자기네 땅에서 많이 나옵니다. 64%예요. 그런데 그 재련으로 가면은요, 다 중국에서 재련을 해요. 다 중국이 모두 수입하고 있어요. 뭐로 통해서 1대1로 걔네들이 2013년에 왜 움직이는지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외장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해외장 개발해서 역적이 됐다가 이러는 사이에 중국은 꾸준히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련을 하면 다 이쪽이고요. 음극재, 양극재도 중국이 차지하는 게 78%, 음극재 91%예요. 그리고 배터리셀 사실은 중국이 70% 사용해요. 근데 왜 중국이 안 하냐? 중국은 LFP 쪽이고 또 뭐죠? 내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쓰기도 바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가 LG죠. 아마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게 삼성 여기가 SK입니다. 요거 다 합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70% 미만이에요. 아니 30% 미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이것마저도 전부 중국에서 다 들어와서 만드는 거고 우리 조립만 하는 거예요. 아까 전구체 보셨죠? 요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참 원료는 여기 원료는 중국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여기는 세계 2위입니다. 저기 셀을 만드는 건 세계 2위인데 여기로 오면 17위예요. 유럽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원료를 수급하지 않는 유럽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 왕이거든요. 중국이 너무 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만히 못 있죠. 미국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게 이러다가는 경제가 중국의 속국 또는 이익 국가로 전락하겠다 하는 게 위기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걸 발의를 했죠. 그래서 뭐 핵심 강물 40% 이상 사용해야 된다. 어디서? 자기네랑 IMF 맺은 국가에서, FTA 맺은 국가에서. FTA 맺은 국가가요, 유럽도 다 빠집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빠져요. 우리나라 겨우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남미 뭐 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국가랑 FTA 맺고 있고요. 나머지 이름 알려진 국가는 FTA 맺은 국가가 없어요. 호주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서 모두 7,500달러로 공제해 주겠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요 중국에 의해서 전기차 세대가 완전히 점령되는 거를 지금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제일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유럽이 나섰죠. 유럽이 나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랑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국도 자기네들 나라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EU에서도 똑같이 IRA랑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는 미국보다 더 해요. 왜냐면 재활용 비율을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현대에서 만약에 유럽에다 자동차를 팔고 싶으면 재활용 비율을 2030년까지는 코발트 12%, 리튬 4%, 그다음에 니켈 4% 재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여기 지금 안 썼지만 CO2 발자국이라는 저기 핑거프런트 들어보셨죠? 예. CO2 얼마나 자동차인데 만드는데 CO2를 얼마큼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수입할 수도 있고 수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더 굉장한 거죠. 여기 아직 CO2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중국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80%예요.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서서 IRA를 했고 그 다음에 CRMA, 핵심 광물 원재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도에서는 니켈 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니켈을 가져가려면 자기네 나라에서 니켈 재련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거기서 조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켈 못 가져간다.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정책이에요. 호주,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리튬 생산량의 전 세계의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염호만 알고 계시잖아요. 남미에서. 그거 40%, 45% 정도거든요. 소금물에서 리튬 추출하는 거 한 40, 45%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광석 광물에서 뭐죠? 스포디움, 홍희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희석. 홍희석이 뭐냐면 희석 종류 중에서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을 홍희석이라고 스포디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45%, 50% 정도를 중국에다가 팔아요. 원광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중국에서 재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나라는 가만히, 남미는 가만히 있으면요, 여기 전부 국영화 했습니다. 이미 국영화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한 국가는 이미 중국에다가 광산 개발권을 줬는데 몰수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포항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겠다 그러지만 하루 아침에 몰수당하고 끝이에요. 포항 그 포스코. 몰수당하고 끝이에요. 자, 여기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전부 국유화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아까 같은 얘기했고 필리핀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녹록치만 않아요.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럽이요 지금 광산 찾느라고 난립니다. 여기 빨간 거 보시면 이 리튬 광산, 프랑스, 스웨덴, 독일, 체코, 포르투갈 전부 광산 찾느라고 난리예요. 뭐냐? 어떤 광산? 주로 리튬 광산 찾느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광산 찾는데 지금 혈안이 됐어요. 인도도 세계 2위 매장량의 광산을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데 일단은 유럽의 반응은 폐광산 다시 보자. 꺼진 불 다시 보자. 그래서 폐광산 다시 가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광채 찾자.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다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신문장가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폐광했던 거 그거 살리겠다 그랬어요. 지금 물 푸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산 개발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유럽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핵심 강물 클럽을 만들었죠. 크리티컬 미네랄 클럽이라서 이거 북미에서 이거 만들었고 유럽과 포함시킵니다. 자, 미국도요 이렇게 광산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폐광된 거 다시 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니죠. 자기네가 이미 재련 시설을 세계 걸 다 장악했는데 첫 번째 전기차 50% 세일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아, 너희들 정부는 리튬 채굴 안 해. 나 리튬 채굴 안 해서 중단하고 그게 첫 번째 중단 케이스가 들어갔거든요. 리튬 광산 개발 안 해.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이 13%밖에 안 돼요. 하나 문 닫아봤자 뭐 그건 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감정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산자부에서 얼마 전에 이 발표를 했죠.
이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 내용 보시면 예전에 시토류 때 파동이 있었습니다. 시토류 파동하고 똑같아요. 시토류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들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더 그런 게 현재 핵심 강력 비축기를 100일로 늘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비축을 어디서 수입해서 비축해야 돼요? 중국 거예요. 비축해봤자 현대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팔려면. 비축을 어디서 하냐 이거죠. 100일로 늘리는 정책까지는 좋은데 어디서 100일치로 늘릴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요, 지금 광산이 주로 염호 쪽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지금 포스코는요, 좀 굉장히 혈안되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지금 뭐냐면, 포스코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광양제철소 위치 아시죠? 광양제철소 옆에 보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튬 계룡 공장을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로 들어와서 중국 애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거 올 연말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광석 처리해서 재련하는 시설까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조금씩 나아질 거다. 그런데 이제 뭐 SK나 삼성이나 뭐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예전에 그 요소수 사태나 아니면 그 전에 히토리 사태랑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뭐 LG가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움직인 데가 LG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피감이 뭘 해야 될 거냐 핵심 광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올 1월 2일 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피감은 과학기술정통부와 산자부가 돈 줘서 잘 연구비 줘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절대 우리 피감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출연연구소 구조조정할 때 살아남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기관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100년 보장해 주겠어요? 이런 상태로 나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뭐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앞으로 100년 보장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년도 보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출연연이 필요하느냐가 국회에서 많이 10년 전부터 떠들고 있고요. 경제계에서도 굳이 뭐 출연연이 뭐 왜 아직까지 필요하냐 이게 상태입니다. 자, 우리 지질자원연구원 살아남으려면 25개의 연구소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핵심 강물 지금 시도치고 있는데 여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안 잡으면 지질자원연구원 우리 뭐예요? 지질조사 왜 하죠? 자원탐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이 두각을 안 나타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질학과, 자원공학과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출연 연구소가 없어져 버려요. 20년 장담 못합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정부만 믿고 있기에는 좀 힘들다. 이제는 우리 연구원이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현대제철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어떤 거냐? 현대제철하고는 지금 CO2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코코스 갖고 저기 용광로에서 환원시키잖아요. 철을. 이제는 수소를 이용해서 환원할 거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은 준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의 수소 환원 기술을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하자 해서 했고, 그다음에 에코플랜트는 핵심 광물 재활용 쪽으로 가자. 재활용 올해 연말에 목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에코플랜트에서 공장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하여튼 과기부에 이제 우주청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와서 대학원에 산자부로 옮길 것 같지는 않고 경제를 얘기할 거면 사실은 돈 벌 거를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한다면 산자부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부채 지구 간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지질학하는 사람이 자원 탐사 여지가 100년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주자원 개발하는데 지질학이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50에는 분명히 우리 연구원이 그 달 자원과 화성 탐사 자원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로 가자 해서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지난주에 룩셈부르크 갔는데요. 룩셈부르크 우주청이랑 이제 MOU 맺고 개발한 내용을 좀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감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분명히 앞으로 2040년에는 중국이 저렇게 찌그러들 거예요. 찌그러드는데 우리가 이거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특히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배터리 호주에서 들어오는 거, 체감한 거 우리나라 들어와서 재련을 하자. 이미 포스코 시작했거든요. 이거 크게 키우자.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자원도 개발해서 집어넣자. 포스코에다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지질학 분야 진짜 갈 길 잃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2개 광고, 리층 광고에 대해서 현지 조사 갑니다. 올해 이제 5월달, 6월달 연기해서 가는데 그 스탄 국가들 다 점령하자. 왜냐면 스탄 국가들은 아무도 자원 조사를 안 했어요. 언제 이후로? 소련 이후로. 왜냐면 소련 때까지 조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자원을 갖고 있어도 자기네 자원이 지금 경제성이 있나 없나를 의심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소련 시절에 조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목표를 국내 강산 하자. 국내 강산에서 우리 휴고 쳐서 우리 국내 강산에서 리층 강산 못 찾으면 우리 지질자원연구원 미래 없고, 우리 연구원이 미래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하셔서 올 수 있는, 대학교 교수 말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출연 연구소가 20년을 갈까?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강산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재활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나서서 우리 연구원에 좀 연속성을 키워가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내 문제에서 우리가 크게 못하니까 앞으로 우주는 이거 제로 상태거든요. 우주에서 하는 거는 제로 상태예요. 제로 상태일 때 얼른 치고 들어가자는 게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국내 강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거는 여러분 아시려면 옛날에 왕피리 강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보안 강산이 돼요.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연속되는 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찾았는데 요거요. 홍모 들어보셨죠? 홍모 하면 좀 낯서는데 레피도라이트는 들어보셨나요? 레피도라이트 저렇게 진덩이 된 거. 매폭 한 15에서 20cm. 그 옆에는 전부 여기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품이 되죠. 그다음에 고품이 돼. 이거를 지금 현재 연속성 있게 계속 지금 한 수킬로를 연속되는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이거를 굉장히 하려고 하고요. 학계에서도 좀 많이, 광상학 분야가 있는 학계에서도 좀 많이 연구를 좀 해주셔서 현장에서 많이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국내 광산을 자신감을 갖고 이거 10만 톤만 찾으면요, 리층 광채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리층에 매장량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10만 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뭐 산을 타는데 해필 이 동네가 산이 엄청 험해요. 몇 명이서 조사하냐? 4명이서 조사합니다. 요즘 광산학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광산학이라는 거를 공부해봤습니까? 광산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서울대 하고요.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교수하고요. 몇 명 안 돼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제가 2사람을 뽑았거든요. 제 되자마자. 한 명은요, 해양연구소에 있는 여기 고대 출신 박상준 박사 끌어왔어. 너 거기서 있지 말고 와라. 나 좀 도와줘라, 제발 좀. 그래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을 선임으로 뽑았어요. 봉급이 왕창 줄었죠? 그래도 그렇게 우리 고대 출신들은 또 그런 멋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한번 이런 일을 해보겠다. 이 박성준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 기술 있잖아요. 자, 에코플랜트에서 작년에 뭘 저질렀죠? 텍스 들어봤죠? 텍스형 말고 유형과 가세 텍스형 그거 말고 텍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텍스를 왜 인수를 했느냐? 얘네들이 저기 재활용 다 갖고 있는지 알고 인수를 얼마에 했냐면 1조 4천억에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블랙박스까지만 한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부시는 것까지. 불순물 제거해서 이 부시는 단계까지만 텍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조 4천억에 샀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갖고 있죠? 우리 연구원에서 기술 이전해서 성인 하이텍 들어보셨죠? 삼성 SDI가 지금 열심히 군침 돌고 있는 성인 하이텍. 지금 주가가 엄청 비싸서 몇천 원 단위에서 몇십만, 10만 원 훨씬 넘어갔죠. 성인 하이텍 우리 연구원에서 제 1차로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하고 그다음에 에코플랜트가 우리 연구원을 선택을 먼저 해왔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성인 하이텍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디자인을 선택했다면서 이제 같이 MOU를 맺은 거죠. 여기 테스 현지 사장님으로 SK 플랜트에서 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같이 참자했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성공해서 성인 하이텍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완성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은 연말에 이 사람 말고도 이 총괄 사장이 따로 있어요. 에코플랜트에. 그분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길게 안 본다. 10개월이면 끝내자. 그래서 10억을 주고 우리 보러 연구해달라고 저희 연구원이 5억 대고 해서 10억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정을 해서 진짜 돈이 될 것 같다. 기술이 완벽하다. 그러면은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어요. 내년 초에. 어디다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은 지금 서우주가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서우주의 광업부 장관이 왔을 때에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의 수석 총리입니다. 이분이 총리가 여기는 6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수석 총리랑 이제 우리가 리튬 유망광고 2개를 탐사하겠다 하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도 저희가 니켈, 코발트 광산을 주문할 건데 지금 몽골은 ODS 사업으로 성광재련 기술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ODS 사업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주경제. 지금 아시나요? 다누리 궤도선 들어가 있죠. 다누리선에 우리 연구원의 탑에서 개발한 감마선 분광 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면 먼저 착륙선이 가면 어디 착륙할 건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지구학 지도, 세계 지구학 지도 안 만들어졌는데 달의 지구학 지도를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 겁니다. 그 중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데서 착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헬륨3죠. 헬륨3를 목표로 해서 자원 탐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우주선이 들어와서 부딪히면은 우주선과 부딪혀서 헬륨3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헬륨3가 날아가지 않고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할까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하루에 12바퀴씩 365일, 그 다음에 요번에 나사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요청해서 2년 더 연장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대통령 가서 2년 연장하는 거 사인하고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이제 다누리호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지난주에 룩셈부르크 가서 우리에 해당하면 키스트에 해당되는 기관이랑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우주청장이에요. 우주청장이고 우리 같으면 키스트 원장인데 리스트 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S3이라고 우주만 우주에서 자원 개발만 담당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좀 된 거. 이제는요 벌써 Sustainable Exploration of Space예요. 어떻게 하면 우주를 자원을 서스테이너블하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 우리가 뭐 개발도 안 하고 장비도 없는데 무슨 서스테이너블이 이겠습니까? 자, 유럽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거 수소를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 있잖아요. 달의 남극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에서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산소는 뭐죠? 생존 기술이에요. 사람이 가면 살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존 기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 기술과 하나는 자원 탐사 기술 개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부터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이거 시작했습니다. 건물 짓기 위해서 달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안 하는 거가 뭐냐면 먹고 살려면 야채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야채 심는 거. 여기 농대 예전에 농대 있는데 농대에다 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핵심 사항 중에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요. 이거 실패했죠. 태양광으로 지금 나사에서는 태양광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 얻으려고 전기 에너지 얻으려고 모든 전기가 돌아가잖아요. 이거 실패했죠. 왜냐면 화성에서 한번 분지 쫙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니까 여기 먼지가 가득 차갖고 전력이 소모돼갖고 그다음에 그 화성 갔던 궤도선인가 하는 게 청류선인가 전기가 끊어서 수급이 됐어요. 간지 며칠 안 돼서 이것이 실패했어요. 저희는 나사랑 뭘 하려고 하냐면 정전기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흙에는 정전기가 있거든요. 정전기를 어떻게 전기로 바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토에는 정전기가 항상 있어요. 그죠? 그 정전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지ron 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이제 이건 토륨이고 뭐 그다음에 이거는 레어스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갈지는 뻔히 나왔죠. 그죠?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산소, 물, 그다음에 레골리스, 암석이죠. 암석에서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느냐? 산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산소를 레골리스에서 산소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리파이미터, 그다음에 실리콘, 컨스트럭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도 배웠는데. 자, 아까 그게 핵심 테마였었고, 자, 산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일메나이트 들어보셨죠? 그죠? 티탄 철소. 티탄 철소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FeTiO3죠. 요거 분리하면 산소 3개 얻어낼 수 있죠. 지금 이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루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실험 장치 다 갖췄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필요한 상태가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기술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소장님이고 저기 계신 분이 이거 개발하는 분이고 여기 김경자 박사 들어보셨죠? 이분이 아까 감마선 분광 부석기 개발해서 이번에 달 궤도선에 탑재시킨 장본인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CO2에서 산소를 분리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은 CO2에서 산소를 분리해내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일메나이트에서 하는 거고 기술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다만 불순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메나이트 자체가 로머터들이 불순물이 있어서 힘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여기는요 연구원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 있어요. 룩셈부르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소장님만 룩셈부르크 사람이고 나머지 저 사람은 독일에서 와 있습니다. 자, 나사는 그러면 얼마큼 가 있냐? 나사도 똑같아요. 제로 상태예요. 나사 인재에 산소 추출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연도도 못 잡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빠진 게 뭐가 빠졌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빠졌죠. 연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게 루나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휘발성 물질. 휘발성 물질은 헬륨3거든요. 헬륨3를 매핑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마이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단계 처음 시작도 아직도 ISRA 책임자랑 저랑 저녁 내내 싸웠거든요. 밥 먹자고 만났다가 밥도 못 먹고 둘이서 싸우기만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ISRA 그분이 이게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하고 아까 그 룩셈부르크 부문요 이제 유럽도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나사도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해낼 수 있다. 2050년까지 해낸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흥미를 갖고 하시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안 하시면 저 그냥 진짜 어떻게 내려갑니다. 저 여기 올라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1시 10분에 출발했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지구학 박사과정 임대규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핵심 공물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대 광산에서도 지금 정체를 탐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좀 더 좀 해외 쪽으로도 많이 가서 탐사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연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은요 지분 투자를 하기를 원하지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분 투자 들어가서 거기 광산에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팔아먹고 돈 벌고 그 다음에 거기 광산 투자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 벌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히스토리도 되었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컨셉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과연 할까? 근데 포스코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제일 혜택을 받을 기업들이거든요. SK,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아까 LG 굉장한 포션을 차지했잖아요. 아까 LG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LG가 움직인 거 총괄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원 나서겠어요? 히토류 뭐 해외 자원 개발했다가 완전히 뭐 저기 그 광진의 사장님부터 시작해갖고 몽땅 초토화됐잖아요. 누가 움직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창양 장관이 최근에 발표한 게 옛날 거 그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창양 장관 생각하고 공무원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 갈 사람. 쉽게 말하면 계약직이라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장관들은 계약직이라고 해요. 저도 계약직이거든요. 3년 지나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움직이는 거고 장관 움직이는 거고 생각이 다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하여튼 저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여하튼 해외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연구 협력을 맺어서 카자흐스탄도 가고 몽골도 가는 거예요. 지금 광진은요 못 움직여요. 아직 법이 안 바뀌었거든요. 해외 자원 개발 나섰다가는 아주 굉장히 법을 어기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네. 네. 네, 같은 교실 석사하는 최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광산을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러면 대체 자원인 뭐 물에서나 아니면 포스코처럼 연못 같은 데서 그런 리튬을 추출하는 연구는 딱히 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했던 걸 우리 안 쫓아가요. 제 기본적인 생각이 남이 했던 거 잘 안 합니다. 해봤자 쫓아가는 거고요. 하면 제일 처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광산, 우리 리튬에 대해서 광산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마 윤석택 교수님도 예전에 광산학을 하셨으니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찾아서 돌아다닌 적은 지질학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리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사한 적이 없고 마찬가지로 유럽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새로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새로 찾는 거를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새로 찾을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몽골에 가서 새로 찾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거 해봤자 이미 기업이 더 잘해요. 그리고 아십니까? 사실은 염호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원인가? 저거요. 물 가다 놓고 2년 동안 증발시키고 있어요. 그거 거기서 리튬을 농축될 때까지. 그 자연적으로 하면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 많은 바닷물을 데피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태양에 의해서 날리고 있어요. 그게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탄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자원이 염호예요. 여러분들 염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탄력성이 없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탄력성 없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근데 뭐 세 번 회의지 3세판이니까. 네.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1교시 때 광문을 일반 지정하라고 수업을 듣는데 제가 정확한 광문은 모르겠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는 삼성물산인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쓰는 얘기 많이 나니까 카자흐스탄 연구에서 이제 다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미래에 거기를 투자할 때 위험성이 뭔지 그거 수석 부총리한테 그렇잖아도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 있다더라 카자흐스탄에서. 그랬더니 법을 다 고쳤대요. 요번에 안심하고 들어오래. 그리고 문제 생기면 자기한테 다시 바로 연락해야 돼. 다 고쳐드릴 테니까 오기만 하래요. 네. 뭐 그 정도 연구소에서 해줬으면 많이 기업에서 좀 고마워하지 않나? 네. 네, 교수님. 네, 아 예, 교수님 뭐 질문 잘 안 받습니다. 네. 아 교수님이신가요? 아니, 예. 공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몽골 분인데요. 네. I didn't understand, but it's like you already have the MOU with the Mongolian organization to exploring the critical mineral. So is there? We don't have any experience. We already have exporting the coal, copper, and gold. So we don't have any experience exporting the critical minerals. Also, we have the big deposit in West Mongolia and South Mongolia related to the critical mineral and rare mineral, something like that. But we don't have any law or political issues. So, did you learn about it, or did you think about that? Because it's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government, we lost many kind of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y, like, so it's all countries going to the Kazakhstan now. So before, it's like 10 years ago, we had good cooperation with Australian and Canadian, and there's lots kind of big exploration related to that critical mineral also. But in this time, we don't have because of political issues. 뭐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주셨고 잘 제가 못 알아듣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몽골의 제방에서 학위받고 다시 네네. 들어왔어요 했는데 지금 몽골하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몽골은 아시겠지만 섬나라예요. 왜냐면 바깥에 자원을 개발한 걸 수출할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말고는. 철도로 가려면 러시아를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갖고 있는 섬나라. 카자흐스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도 사실은 뭘 개발해서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섬나라예요. 육지 속에 있는 섬나라. 중국을 통해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요번에 수석 부총리도 얘기했고요. 몽골 압니다. 몽골은 사실은 니켈 코발트 말고 레어얼스 쪽에 하고 그런 건 얘기 다 알았고, 그 다음에 몽골의 그 국장이 왔다 갔거든요. 몽골의 자원개발 국장이 있고, 저기 그 어디서 공부했다더라? 스탠포드에서, 아니 스탠포드 아니고 뭐 어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미국에서 해갖고 젊은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국장입니다. 그 자원개발 국장이신데 그분이랑 회의했을 때 들은 얘기는 일단은 리튬은 안 된대요. 왜냐면 리튬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답니다.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랍니다. 그 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리튬은 우리랑 같이 코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내준 게 니켈 코발트에 대해서 내준 거고,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도 이왕이면 우리가 ODA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서 앞으로 3년인가 5년 동안에 거기에 채광 말고 성광과 재련 하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교육훈련센터를. 그래서 너희 나라에서 그 많은 광석 갖고 나오기 어려우니 성광과 재련까지 해서 더 고품위를 만들고 더 부가가치 높여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광 재련 기술을 우리 연구원에서 5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건물도 우리가 짓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리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선을 긋더라고요. 개인 소유라고 리튬에 대해서는. 네. 자, 이 정도 할까요? 뭐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학교라는 특성상 때문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밖에서 돌아가는 거를 빨리 수용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씩 늦게 이제 오게 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학생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30, 2050까지 큰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적어도 어떤 거를 좀 수익 기본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에 더 충실히 해서 2050에 좀 대비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지금은요 장비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예요. 지질학하신 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우리가 조사 기술, 탐사 기술 이런 장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못합니다. 나사도 사실은 다 벤처기업이 해주고 있어요. 다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 개발합니다. 벤처기업에서. 그거를 자기네가 해서 탑재, 성능 시험만 해서 탑재하는 거예요. 나사가 모든 거 개발한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나사분이 와서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개발하는 거 거의 없다. 자기네는 아이디어만 낸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험 정도 해서 그 실험 정도 결과를 보내주고 이거를 장비화시키는 거는 벤처기업이나 기업에서 한다. 우리 연구원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사기술, 달에 가서 뭐 하려면 중력이 6분의 1이거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나. 다른 지금 육지에, 지구에서 다른 조사기술을 개발할까. 탐사기술을 어떤 거를 할까. 그렇죠? 나중에 그거를 개발하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달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실험 여기 뭐 교수님 맨날 50분 채우는지 모르는데 50분 동안 뭐 딴 생각 하시다가 바깥에 나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우리 고대가 제일 잘하는 게 막걸리 놓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걸리 놓고 잔디밭에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운 좋게 이분 중에 한 분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대박 나는 겁니다. 예, 생각은 자유스럽게 하시고요.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하시고 생각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 방사학 자원 쪽을 하셨고 지구과학 백그라운드에서 하셨어요. 저 같은 레벨 공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서서 원장님 되시더니 이제 우주까지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셨거든요. 자, 오늘 박수를 좀 치면서